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오늘 뵙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또 실시간 뉴스들 저랑 확인을 해보면서 코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실시간 뉴스다 보니까 따로 준비는 못했는데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지금 이제 10만 달러 거의 가까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개미들은 매도를 한다. 그런 분석이 좀 나왔는데 센티멘트에서 분석을 했었는데 6주 동안 10,000개의 비트코인, 1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비트코인의 주소수가 증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0.1 비트코인 미만을 보유한 이제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코인이 상승한다라는 게 좀 매도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고래 투자자들은 이제 대신에 이제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보였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이 3.57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숏이랑 롱에 관한 포지션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상승에 베팅하는 게 조금 더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하락 쪽의 베팅과 상승의 베팅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시장 방향성들이 확실히 보여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쪽 볼게요. 96,500달러 선을 나타내면서 그래도 이제 비교적 좋은 지지선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국내장 같은 경우가 좀 쉬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어 있을 때 어떤 흐름들을 보여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97,000까지 올라왔던 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96,000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가격대들은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가격을 이제 저희가 며칠 쉬었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 쪽도 1829달러 선 나타내고 있는 게 보여지고, XRP가 지금 2.13달러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아시아 증시 좀 개장하면서 지난 뉴욕장에서 이제 도지코인이랑 카르다노 에이다 정도 올라와 줬는데, 지금 트론 코인이 그 시가총액상으로 에이다랑 도지를 앞지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이야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코인 쪽이 11%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뭐 ETF 쪽에 관한 승인 기대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과의 유사성이 가장 크잖아요. 채굴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발행이 되고 반감기도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을 받으면서 ETF 출시가 현물 쪽이 오히려 더 빨리 나올 거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볼게요. 요거는 이제 FTX 이야기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그 FTX EU 피해자 자산 회수 전까지 신규 사용자를 받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FTX 거래소가 망했잖아요. 샘 뱅크먼 프리드라고 해서 저희가 크립토 업계에서는 그 샘 뱅크먼 프리드를 뽀글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측에서는 그 약간 괴짜 느낌의 천재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이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시자가 굉장히 이제 그런 괴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그 사람에 관해서 유망하게 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슈퍼볼 전광판에 그 광고를 태우는 게 정말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그 광고를 FTX 거래소가 태울 만큼 정말 컸던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그 거래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망했습니다. 일단 뱅크런이 1차적으로 일어났었고, 실질적으로 재무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임원진들이 고객들의 자산을 한마디로 멋대로 사용을 했다,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은행이라든지 거래소 쪽에 파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그 파산된 그 어떤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FTX 거래소라는 기관인데 그 빠르게 파산된 그런 회사를 빠른 절차로 인수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일단은 그 FTX 유럽 지사를 인수를 하면서 업계 주목을 받은 백팩 익스체인지의 최고 경영자를 두바이 마디나 주메리아에서 개최된 토큰 2049 두바이에서 만났다라고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 지사를 인수를 했어요. 전체 지사를 입수를 한 건 아니고, 사실 FTX 거래소를 이제 또 인수를 해서 이미지 탈바꿈도 필요할 테고, 그래서 뭐 어떤 뭐 투자 느낌으로 거래소를 인수를 했죠. 사실 이제 FTX EU 인수를 결정하고 유럽 시장을 확장을 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내놓았었는데요. 일단 이제 현재 유럽 연합에서 규제되고 있는 무기한 선물 상품이 제공되고 있진 않다. 그리고 FTX 파산 이후에 대형 가상자산 파생 상품 거래소들이 유럽에서 철수하거나 유럽 거주자 대상 선물 제공을 중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규제된 무기한 선물 상품을 제공해서 유럽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또 준법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FTX US를 이제 인수를 해서 파생 상품 거래를 유럽 내에서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안전한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를 하게 된다면 유럽 사용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선물 거래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인수했던, 이 망한 회사를 인수했던 그 핵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는 현재 이 FTX 유럽을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 건 아니에요. 인수를 했고 이제 재정비를 해서 운영을 할 건데, 피해자 자산 보호랑 자금 출금에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사용자는 이제 받진 않고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FTX에 관한 EU 지분을 EU에 관해서 EU 지사를 지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매수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이제 일단은 그 피해금을 되돌려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훌륭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일단 신규 사용자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절차들을 다 마무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존의 사용자들이 자금을 출금할 수 있기 전까지 신규 사용자나 거래를 받지 않겠다. 사실 지금 FTX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인출 신청을 해도 좀 나오지 않은 상황들인데 이제 그것들을 먼저 해결을 해주겠다. 그 이후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 파생 상품 거래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뉴스들은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가 조금 정화되는 좋은 예의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설문조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트럼프 밈코인으로 이득을 본 투자자가 단 58명이고 76만 4천 명은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집계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오피셜 트럼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주소가 70만 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제 지인들도 상당히 고 70만 개의 지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체이널리시스는 오피셜 트럼프의 투자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 200만 개의 지갑이 오피셜 트럼프 토큰을 이제 구매를 했고, 그중에 58개의 주소만이 $1,000만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보고를 했고요. 이들이 본 투자 이익은 약 11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200만 개 주소 중에서 76만 4천 개의 주소는 투자 손실 중이다라는 걸로 나타냈고, 사실 이제 그래프 차트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정말 끝모르게 상승을 했다가 크게 하락을 하고 이제 잔잔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피셜 트럼프에 괜히 이제 투자를 하셨다가 이게 물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좀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고, 언제나 또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오늘 자료로는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제 미국 의회 측에서도 트럼프 밈코인이나 멜라니아 코인에 관해서 조사를 착수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도 이제 다양한 또 그 이해관계가 있듯이 대통령의 이해관계, 이해 충돌 관계를 계속 문제 삼는 의원들도 미국 내에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조사를 착수를 하겠다. 유통량이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고, 이제 그들이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또 그런 뉴스들이 시장의 악재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 리어
니어 코인 아시죠? 오랜만에 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니어 코인 쪽에 관한 ETF 출시를 위한 신청서를 비트와이즈가 이제 신청을 했다. 요거를 이제 제임스 실파트가 전했고요. 제임스 실파트 여기 이제 전 트위터 X 주소 있는데 그 팔로우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ETF 쪽에 관해서는 이제 ETF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뭘 신청했고 그게 곧 승인이 날 것 같고 그게 좀 지연이 될 것 같고 언제까지 지연이 될 것 같다 이런 거 가장 빨리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기사들이 팔로우해서 기사를 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뭐 ETF 쪽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팔로우 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큰 내용은 아니고 이제 니어 쪽에 관해서 ETF를 신청을 한 거고 요게 이제 승인이 난 건 아니고요. 지금 XRP도 반려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한 연기 상태잖아요. 반려까지는 아니겠죠. 거절까지는 아니고 이제 기한 연기 상태여서 요게 이제 계속 운용사 측에서는 다른 알트코인 쪽에 관한 ETF를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이제 승인이 날지의 여부들은 또 다른 부분이라서 무조건 이제는 신청했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진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비트코인 블랙락이 이제 신청했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동향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청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또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의 준비 자산으로 간주될 만큼 좋은 시가총액을 보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이게 기사 작성 당시 기준으로는 1조 8,700만 달러로 미국이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12%와 17%를 보유해야 다른 기축통화 비중과 일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다른 전통 준비 자산에 비해서 변동성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또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최근에도 이제 거래소 출시에 관한 이야기들도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계속 좀 긍정적인 흐름도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가격 분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 단기간 내에 95,000달러를 사수를 하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96.46K. 만약에 95,000달러를 이제 사수를 하게 되면은 2025년 2월까지 일어난 시장 조정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하단 경계 역할을 수행한다고 서술을 했고 앞서서 1월 20일 날 저희가 이게 이 차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상 최고가인 10만 9천 달러를 도달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3개월 단위로 분류한 비트파이넥스는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6월 새로운 최고가에 도달이 가능하다. 이제 다만 9만 5천 달러를 좀 지켜줘야 된다. 근데 지금은 9만 6천 달러 선은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파이넥스는 비트코인이 6월 전 9만 5천 달러 유지에 실패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은 다시 이제 저항선이 된다. 원래 이게 경계선이 저항선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항선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과 또 하락 위험이 좀 커진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9만 6천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9만 5천을 사수를 해주는 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지지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트 분석까지도 같이 한번 해봤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이게 해석이 좀 다양한데 관세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유예 스탠스가 좀 있다 그런 영향을 받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뉴욕 증시는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또 금과 같이 갈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의견들 시장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제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 본부장님의 또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도 바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